최근 우크라이나의 극한의 추위가 찾아와 우크라 난민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우크라의 시민들이 똘똘 뭉치며 한파를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빨리 전쟁이 끝나 평화로운 시절이 찾아와야 할 텐데요. 러시아가 이제 궁지에 몰렸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합심하여 러시아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 발생하자 분노에 찬 푸틴은 직접 비우호적인 국가들을 블랙리스트에 올려버렸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미국, EU 국가, 일본, 심지어 한국까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여태껏 물심양면으로 러시아를 돕고 있던 중국에서 뜬금없이 노발대발하며 앞으로는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불과 2주 전만 해도 우크라이나 수도의 주민들은 상점을 운영하거나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무실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 모든 것이 뒤바뀌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싸우기 위해 민간인이 자원병으로 합류하고 정밀한 방어시설 건설을 도왔으며 많은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에서 각종 구호물품이 전달되고 있는 만큼 상황이 호전적이라고 분석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러시아 크렘린궁에서는 블랙리스트 국가를 선정하여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나라를 적대국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 명단이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자 여러 나라에서 곧바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를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올려버렸는데요. 그러자 실제로 러시아가 곧 디폴트 선언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신용평가사 피치에서는 푸틴 대통령이 더 이상 국가 부채를 상환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전문가들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디폴트가 임박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특별 군사 작전이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루블은 이미 버터처럼 녹아버렸고 우크라 상황 전에는 1유로에 85루블이었던 것이 최근 1유로에 149루블까지 떨어지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이 주장을 뒷받침해줄 러시아의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가 올린 블랙리스트에 포함된 국가들에 대한 부채를 루블화로 상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말 그대로 폭락한 루블화의 가치로 부채를 갚는다는 것인데요. 러시아 루블화는 이미 달러 유로 대비 사상 최저치를 경신했고 1달러에 120루블대로 폭락하게 되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루블화가 최저치를 새로 쓴 것은 러시아 금융당국이 경기 부양과 국제결제통화 확보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지만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새로운 제재를 부과받은 영향이 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역외 시장의 세계 최대 은행 간 외환거래 플랫폼인 EBS 플랫폼에서는 1달러 대비 138루블로 5.8% 내렸는데요. 유럽연합 집행위는 러시아와 그 동맹국인 벨라루스에 대한 새로운 제재로 14명의 올리가르히를 블랙리스트에 추가로 등록하고 벨라루스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3곳을 동결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러시아의 장래는 더욱더 어두워질 전망입니다. 러시아를 남몰래 도와주고 있던 중국이 러시아에 배신당해 러시아에 대해 지원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앞서 언급했던 러시아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대만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블랙리스트 표기에 대만을 올려놓고 괄호 안에 중국을 써놓았기 때문입니다. 대만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간 게 중국이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가 대만을 올린 뜻은 두 가지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대만이 중국과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에 올린다는 것은 대만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대만과 중국은 한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이 블랙리스트에 올라갔다는 뜻이면 그동안 러시아를 돕고 있던 중국이 러시아에 뒤통수를 맞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언론은 이 소식을 대서특필하였는데요.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15에서는 러시아가 블랙리스트 명단을 제출한 후 대만 독립이 발견되었는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주제의 기사를 썼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충돌 이후 미국과 동맹국들은 러시아에 대한 또 하나의 제재를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연방정부의 러시아 연방, 러시아 법인의 실체화, 개인에 대한 비우호적 행위를 하는 외국과 지역을 확정하라는 명령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명단에는 미국, 캐나다, EU 국가 등이 있었는데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국가가 대만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당국자는 러시아를 비난하며 제재를 고사한 가운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영국 총리 등과 입을 모아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사회의 러시아에 대한 비난과 제재도 두려워하지 않은 푸틴이 어떻게 대만의 하찮은 비난과 무기력한 제재에 신경 쓸 수 있겠습니까? 사실 문제가 되는 것은 러시아가 이 리스트에 대만 옆에 중국이라고 적힌 괄호를 붙였다는 점입니다. 중국 외사보문의 우장한 대변인은 대만 전체 경제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는 공식적으로 대만을 블랙리스트에 올린 것이며 대만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여태껏 러시아를 도왔던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국 측에서는 러시아의 배신에 대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도 그럴 것이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만날 때 과거 사회주의 방식으로 서로 끌어안고 볼을 맞대며 친밀한 관계임을 과시하곤 합니다. 한국 언론은 북중 북방 삼각동맹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면서 러시아와 중국이 단합해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러시아와 중국은 과연 동맹 관계일까요? 양국 관계의 역사를 보면 러시아와 중국은 오랜 기간 사이 좋은 이웃이 아니었는데 지정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러시아가 우랄산맥을 넘어 동진하면서 17세기 초 양국은 직접 접촉하게 되는데 바로 충돌과 갈등으로 이어졌고 중국은 열강에 시달리던 19세기 후반의 러시아에 아무르강 유역과 연해주를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초기에는 사회주의 국가 간 연대에 따라 양국 관계가 매우 좋았는데 1960년대에 들어 소위 중소 분쟁으로 악화되어 1969년 봄에는 양국 간의 무력 충돌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당시 양국 관계는 전쟁 직전 상황까지 치달았으며 소련은 중국에 대해 핵 공격까지 검토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라서 겉으로만 관계가 좋은 척, 혈맹 국가인 척하지만 이게 다 계산기를 두드리고 움직이는 행동입니다. 중국은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느긋하게 현재의 추세를 밀고 나갈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는 거대한 극동 시베리아 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경영하기가 어려워서 중국 자본과 중국인을 외면할 수도 없는 형편으로 보입니다. 양국 관계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동상이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러시아는 중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지 않으며 계획도 없다고 잘라 말하는 만큼 양국의 관계는 절대로 동맹관계가 아니고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인 수준입니다. 결국 이렇게 중국조차 러시아를 버리게 되자 눈에 뵐 것이 없어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터키 안탈리아에서 만나 회담을 가졌는데요.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약 1시간가량 회담한 후 각자 기자회견을 하고 회담 내용을 전했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에 따르면 쿨레바 장관은 러시아는 현 시점에서 휴전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 아니다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브로프 장관은 휴전을 논의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휴전 합의에는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고 전했고 이어 라브로프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적대 행위를 계속하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집단행동을 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지금까지 우크라이나를 지킨 것은 우크라이나군과 국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회담에서 심각한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이 보고된 마리우폴에서 민간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 설치 방안도 논의됐다고 쿨레바 장관은 전했는데요. 실제로 러시아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최후 통첩을 날렸다라는 주제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요구한 6가지 최후 통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나토 가입 거부와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지위를 요구하며 그 이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켜줄 수 있게 법률을 만들 것. 러시아어는 우크라이나에서 제2의 언어이며 이를 제한하는 모든 법률을 폐지하라.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 안에 있는 사람을 러시아인으로 인정하고 현재 우크라이나가 통제하는 영토의 행정 경계 내에서 DPR, 및 LPR의 독립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승인을 요구한다. 탈나치화와 민족주의, 나치 및 네오나치 정당 및 공공기관 금지, 나치 및 네오나치 미화에 관한 기존 법률 폐지하라.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를 실시하고 원하는 경우 모든 유형의 무기를 가져올 수 있는
공격 무기 권한의 완전한 포기를 요구하며 이 모든 것을 우크라이나 헌법에 명시할 것. 결국 이렇게 러시아의 상황이 파국에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 겉으로는 중국 편을 드는 척을 했지만 중국을 배신하는 모습이 나오게 됐습니다. 앞으로 중국이 러시아에 대해 어떠한 행보를 이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